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 마을이 너무 이뻐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충북 보은군 마로면이고요. 이쪽은 한중리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중리 마을에서도 더 깊은 산 속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백록동 자연 불악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골짜기 세 개가 이제 같이 모여져 있는 백록동 마을입니다. 저는 백록동 마을에서 친환경 장목반인 백록 공동체라고 하는 곳을 이제 회원이고요. 2010년에 서울에서 기농을 해서 여기서 친환경 농업을 지금 1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999년인가 97년에 제가 녹색평론을 좀 빠져서요. 생태주의자들이 굉장히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지향하는 것은 도시 안에서의 생태겠지만은 사실은 공동체나 영성, 생태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선 계속해서 고민들을 하는 독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생명 살림의 하나의 실천, 도시에서 사는 실천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도시에서의 한계도 느껴졌고, 내가 직접 농사를 거기에 맞게 지면은 이게 훨씬 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여기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유기농을 오래 했던 데를 찾아가지고 경치 좋은 데 찾아가지고 기농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치가 정말 좋네요. 마을이. 마을 자랑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90년대부터 친환경 농업을 했던 곳이고요. 그전에는 자연불황 마을이었는데, 대한민국 남한에서도 또 지도를 찍어보면 딱 중간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마을 뭐 이름도 한중리라고는 하는데, 이 역사적으로는 좀 아픔들이 있어요. 6.25 때 탄광촌 쪽에서 이제 노동자 조합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이쪽이 이제 빨갱이 마을로 좀 찍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역사적 비극들도 있었고, 이 마을을 이제 좀 순화한다는 개념으로 피난민들, 굉장히 이제 반공의식이 투철한 피난민들을 이쪽에 한 50가구 정도 입주를 하면서 50년대 얘기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나 이 경치를 빠져서 여기면은 주변에 좀 굉장히 청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동네 분들한테 이제 저희 이제 공동체 회원이 한 15분 정도 계시는데요. 여쭤보면은 무슨 농사를 지냐고 물어보면은 백화점 농사라고 해요. 그게 100가지 정도 농사를 이제 짓기 때문에 조금 뭐를 해서 안 되면은 바로 다른 거 심거나 이거 심고 저거 심고를 해야 여기서도 팔고 저기서도 팔아서 한 1,500에서 한 4,000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복합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시면서 많이 줄었어요, 종류는. 근데 저도 여기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 보통 어떤 작목을 하세요라고 여쭤볼 때 이게 대답이 벼도 하고 뭐 감도 하고 대추도 하고 뭐 생강도 하고 고추도 하고 깨도 하고 이런 뭐 콩도 하고 다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작목은 토종가지를 했었고요. 대추 농사 쪽으로 이제 주로 하고 나머지는 또 직거래용으로 한 10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옛날보다 줄였습니다. 말씀대로 백화점 농사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삶을 좀 풍족하게 하는, 그러니까 뱃속 편한 농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이제 결론이 좀 내려지고 있는데요. 동네에서는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벌어도 이게 노인분들이 나가시지도 않고 쓸 일이 없는데, 저는 도시의 생활 패턴하고 문화적인 양식이라는 걸 그대로 여기로 또 가지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가지고는 이제 어차피 뭐 못 산다. 그래서 땅을 살리면은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연재배라고 일종의 부르는 무경운, 무비닐 이런 농사들을 시도를 했었죠. 그렇게 그 농사를 해보신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는 본질적으로는 진짜 농업의 가치는 농민 자체의 그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농민이 어떤 농사를 짓는가에 집중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는 100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품이라든지 이 상품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걸로 보면 저는 실패하게 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이렇게 하면은 돈이 안 된다라는 거는 한번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저처럼 안 하면은 내가 했던 방식으로 안 하면 돈이 벌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거죠. 굳이 여기서 아마 기농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시작을 생태적인 농업으로 시작했던 분들은 굳이 내가 여기 와서 기계식으로 또 공장식으로 이런 뭐 뽑아내듯이 농사를 질 것 같으면은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이유가 도시에서 이게 싫어서 왔는데 전원주택을 갖고 있는 도시 공장 근로자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물질이 있고 부유물질이 있으면은 심리적인 안정이랄까요? 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못 버는 만큼 채워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한 이런 자연재배라고 일종의 분류는, 이것도 상품화되는 건 원치 않지만 적어도 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땅에 탄소를 묻어줄 수 있는 농업의 형태를 가지면서 수확량이 좀 별로 없지만 이 땅에 잘 맞춰진 토종 농사를 지으면서는 한 1,500 정도, 2,000 정도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3,000평 정도의 땅만 갖고 있으면. 가족이 애들이 5살, 9살 때 왔는데요. 5살짜리 막내 남자애는 이제 뭣도 모르고 애들이 별로 없는 유치원으로 이제 전학을 가서 얘는 잘 시작을 했어요. 근데 9살 정도 되는 큰 딸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오기 싫었다고. 그리고 애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는 작은 학교가 애들이 있어야 자연에서도 노는 맛이 나는 건데 애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학교도 너무 아이들이 적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또 좀 어려움들도 애들이 겪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만 힘든 줄 알았더니 아이들도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큰애는 이제 대학교 2학년 학교 다니고 작은 애는 대학을 갈까 말까 하는 이제 고3입니다. 애들은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물론 농사한다고 돈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좀 도와달라고 이제 싹싹 빌면 좀 나와서 좀 거들어 주고요.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사실은 그에 맞춰서 농사를 짓고, 여기가 외부에서 사람을 사기도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부부나 가족농 중심으로의 노동 형태에 맞춰서 농사 작목을 정해서 했고요. 귀농 하셨을 때 생각하고는 많이 달랐을 수도 있겠어요. 지속적인 삶에 대한 하나의 결론은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이 들어서도 여기서 농사 지면서 내가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여기서 농사 지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들, 그게 얼마 버느냐, 뭐 이런 경제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자부심 없는 농부가 별로 없죠. 뭐 이렇게 자괴감도 있겠지만은 누구라도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또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농법에 뭐 자부심을 갖고 있거나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씨 갖고 있다고 종자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땅에 그럼 뭘 좋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제가 여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이 뭘까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덕 쌓고 살기는 제일 좋은 게 농업입니다. 그런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농업의 그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본인이 어떤 농사를 하는지를 이제쯤에는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농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 나라는 상품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도 한번 사람들한테 알리는 작업들, 나는 이런 농민이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자부심을 어떻게 해서 전달할 것인가, 이게 상품에도 담길 수 있지만요, 이 사람이 농사 짓고 있는 흙이라든지 농사 짓는 풍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도 그 사람이 좀 가치나 상품은 좀 복합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농업의 기능도 또 다양하잖아요.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 관리자가 농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힐링도 되고 휴식도 되고 여기서 생산도 되고 뭐 또 여기서 식품이나 가공도 되고 여기서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거를
주재하는 중간자로서의 농민으로서도 좀 이제 역할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쯤 되면은 저희가 농사지어서 돈 못 버는 거 보고 한 살이면 이 생협에 있는 후배들 귀농할 생각을 싹 접었는데 제가 행복한 모습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 속 편하게 사는 모습에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권, 선택권 이게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생협이 소비자가 주인이다 또는 어디든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구조적인 것 안에서 계속 소비를 해야만 하는 컨슈머가 계속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름도 소비자라고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산자라는 생각으로 교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본인의 선택권은 어디 생협이나 어디 단체가 찾아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소비자로서 이제 현명하게 나 이거 필요해, 나 방목한 소고기 먹고 싶어, 나 토종 종자 나는 무조건 먹고 싶어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농업 현실이 아니고 시장 현실밖에 없어요. 시장 현실에 맞춰서 농업이 다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농민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시장 현실을 바꿀 수 있거든요. 비닐을 안 치는 저탄소 농업 먹고 싶다. 나는 방목한 행복한 소에서 나오는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소비자가 역시 왕인데 실권을 갖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동네 자랑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